안녕하세요.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입니다. 고배당 픽을 찾고 계신가요? 3월 24일 가족방에 공개된 NBA 조합픽 주력픽 결과입니다. 주력픽 3.68배 수입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그럼 잠시 광고 시청하고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바로 분석 영상 시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40초 정도 넘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한 조합픽 및 주력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S클래스 방에 참여하세요. 매일 신뢰도 높은 분석과 픽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후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 지급 이벤트 진행 중이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자, 2025년 3월 25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 시작해볼 텐데요. 첫 번째 경기는 보스턴 셀틱스와 세크라멘토 킹스의 맞대결입니다. 제이슨 테이텀의 부상에도 완벽한 MVP 레벨을 보여주고 있는 셀틱스와 사보니스와 몽크가 빠진 킹스, 홈에서 셀틱스를 잡을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보스턴 셀틱스는 현재 제이슨 테이텀의 폭발적인 활약 덕분에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제이슨 테이텀은 최근 유타와 포틀랜드에서 각각 26득점, 30득점과 함께 리더십을 발휘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하지만 제이런 브라운의 부상은 여전히 걱정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스턴은 강력한 팀워크와 포르징기스의 안정적인 플레이로 승승장구 중인데요. 특히 포르징기스는 최근 3경기 연속 출전하며 좋은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보스턴은 6연승을 목표로 도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역시 이번 경기에서도 제이슨 테이텀의 역할은 정말 중요한데요. 테이텀은 지난 경기에서 30득점, 9리바운드, 9어시스트로 보스턴을 이끌었고 이번 경기에서도 팀의 승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MVP급 활약을 보여줄 것입니다. 테이텀의 다재다능한 공격력과 리더십이 보스턴의 승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보스턴의 전술적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스턴은 제이슨 테이텀을 공격의 중심으로 삼아 경기의 흐름을 주도할 것인데요. 테이텀이 이끄는 공격은 픽앤롤과 포스트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며 이때 테이텀이 3점슛과 미드레인지 슛을 포함하여 다양한 공격 옵션을 제공하면서 수비를 분산시킬 것입니다. 세크라멘토가 테이텀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포르징기스는 적극적인 리바운드와 세컨 찬스를 통해 공격을 이어가며 상대 수비에 틈을 파고들어야 하는데요. 보스턴은 포르징기스의 골밑 공격력을 최대화하며 테이텀이 외곽에서 득점을 올리거나 페인트 존을 침투하며 경기를 풀어가야 합니다. 또한 마커스 스마트의 수비력과 조시 리차드슨의 스윙맨 역할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인데요. 스마트는 상대 공격수의 포지션을 압박하고 리차드슨은 경기를 풀어가며 중요한 순간에 외곽에서 점수를 올려줘야 하는 보스턴입니다. 세크라멘토 킹스는 사보니스와 몽크가 부상으로 결장 중인 상황인데요. 사보니스는 재검진 이후 경기 출전 여부가 결정되지만 이번 보스턴전 출전은 불확실합니다. 킹스는 최근 클리퍼스와의 경기에서 연장전 패배를 당하며 아쉬움을 남겼고 현재 서부 8위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에서 폭스와 머레이가 중심이 되어 보스턴을 상대로 중요한 경기를 치러야 합니다. 세크라멘토 킹스의 디에런 폭스는 셀틱스의 강력한 수비를 뚫기 위한 열쇠가 될 선수인데요. 폭스는 빠른 돌파와 적극적인 득점으로 보스턴을 괴롭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기에서 세크라멘토가 경기를 유일하게 풀어가기 위한 중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크라멘토의 전술적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세크라멘토는 디에런 팍스의 빠른 돌파와 3점슛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팍스는 셀틱스의 수비를 뚫기 위한 주요 무기인데 빠른 돌파로 상대 수비를 교란시키며 사보니스가 픽앤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입니다.
사보니스가 픽을 걸어주면서 폭스는 3점 슛 기회나 골밑 돌파로 득점을 시도할 수 있는데요. 또한 사보니스의 리바운드 능력과 포스트업을 활용한 상대 인사이드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지만 사보니스가 이번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이 변수로 보입니다. 또한 디마 드로잔은 킹스의 주요 득점원으로서 미드레인지에서의 활약이 매우 중요한데요. 드로잔은 셋업 플레이나 자유로운 점프슛으로 득점할 수 있으며 상대 수비를 유인하여 키건 머레이나 말릭 몽크에게 3점 찬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드로잔과 라빈의 2인 플레이는 셀틱스의 수비를 흔들 수 있는 핵심 전략으로 보이고요. 세크라멘토는 빠른 속공을 통하여 보스턴의 수비를 깰 수 있으며 외곽슛을 통한 득점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또한 셋업 플레이를 통하여 상대 수비의 집중력을 흐트러뜨리고 드로잔이 적절한 순간에 드라이브와 미드레인지 슛으로 점수를 올려야 하는 세크라멘토입니다. 제이슨 테이텀이 이끄는 보스턴은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세크라멘토는 사보니스와 몽크의 부상 속에서 불안정한 경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경기 저 스베는 보스턴의 마인을 예상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두번째 경기는 미러키 벅스와 피닉스 선즈의 맞대결입니다. 이번 경기는 선즈의 새로운 사령탑 마이크 부더놀저 감독에게 의미 있는 경기인데요. 바로 자신이 우승을 안겨줬던 친정팀 미러키와의 첫 맞대결이기 때문입니다. 과연 피닉스가 홈에서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현재 피닉스 선즈는 34승 37패로 서부 컨퍼런스 10위 플레이인 진출권을 놓고 달리고 있는데요. 최근 홈 5연전에서 3연승을 기록하며 분위기가 좋은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 경기에서 동부 선두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123대 112로 완승을 거뒀는데요. 현재 피닉스에서는 케빈 듀란트가 확실히 팀을 이끌고 있는데요. 클리블랜드전에서 무려 42득점, 8어시스트, 6리바운드를 기록하며 맹활약했죠. 효율적인 슈팅과 간결한 움직임이 돋보였던 경기였는데요. 여기에 데빈 부커도 남은 경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팀의 결속을 다지고 있습니다. 피닉스의 전술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피닉스의 전술 핵심은 역시 케빈 듀란트와 데빈 부커를 중심으로 한 하프코트 공격입니다. 최근 듀란트의 폼이 올라오면서 아이솔레이션과 미드레인지 공격에서 확실한 해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특히 듀란트는 클리블랜드전에서도 볼 수 있었듯 복잡한 움직임 없이 빠르게 슛을 가져가는 효율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커가 세컨 옵션으로 수비의 시선을 분산시켜주면 듀란트가 더욱 편하게 공격을 풀어갈 수 있겠죠. 다만 블래들리 빌의 부상 공백으로 외곽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 피닉스는 그레이슨 앨런과 유타 와타나베 같은 롤플레이어들의 3점 생산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미러키의 페인트존 수비가 강한 만큼 초반부터 외곽에서 터져줘야 골밑이 열릴 수 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야니스 봉쇄가 핵심 과제인데요. 피닉스는 야니스가 골밑을 쉽게 공략하지 못하도록 조시 오콕이나 두루 유뱅크스를 투입해 몸싸움을 유도하고 헬프 디펜스를 빠르게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야니스의 돌파를 완전히 막기는 어려운 만큼 실점을 최소화하고 턴오버를 유도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미러키는 현재 40승 30패로 동부 5위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2연승을 달리며 5연속 원정 일정 속에서 2승 1패를 기록 중인데요. 하지만 현재 에이스 데미안 릴라드가 종아리 부상으로 빠진 상황입니다. 미러키는 역시 야니스 아데토쿤보가 핵심인데요. 전 경기 세크라멘토를 상대로 32득점, 17리바운드, 3쿼터에만 22점을 몰아치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그야말로 원맨쇼였던 경기였죠. 미러키 벅스의 전술적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미러키는 이번 경기에서 확실한 원포인트 전략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에이스 릴라드가 빠진 만큼 야니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 전개가 핵심이 될 텐데요. 특히 미들턴과 말릭 비즐리,
패트릭 베벌리 같은 외곽 자원들의 손끝이 얼마나 뜨거운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야니스가 골밑에서 시선을 끌어준 뒤 킥아웃 패스로 3점을 만들어내야 승산이 있는데요. 또한 밀워키는 수비에서 피닉스의 미드레인지 공격을 어떻게 막느냐가 관건입니다. 피닉스의 가장 큰 무기가 듀란트의 미드레인지인데 이를 막기 위해서는 야니스의 수비 전환 속도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야니스가 빅맨 역할과 헬프 수비를 오가는 동시에 필요할 땐 듀란트 매치업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스러운 그림이 그려집니다. 결국 이 경기는 피닉스의 하프코트 세트플레이 완성도와 밀워키의 야니스 중심 공격 효율성 싸움으로 좁혀질 전망으로 보이는데요. 속공보다는 하프코트에서 얼마나 집중력을 유지하느냐가 승부를 가를 핵심 포인트로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피닉스의 우세가 예상되는데요. 홈에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는 데다 듀란트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반면 밀워키는 릴라드와 포티스의 공백이 크고 야니스의 부담이 너무 큰 상황인데요. 이번 경기 자세한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경기는 시카고 불스와 덴버 너게츠의 맞대결인데요. 르브론 복귀전에서 대승을 거둔 시카고가 덴버 원정에서도 연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요키치가 빠진 덴버가 머레이와 포터 주니어가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지금부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카고는 최근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직전 경기에서 LA 레이커스를 146대 115로 완파했습니다. 르브론 제임스 복귀전에서 거둔 대승이라 분위기가 정말 좋은데요. 시카고는 이번 시즌 가장 길었던 6연속 원정 경기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현재까지 원정 5경기 중 3승 2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원정 7경기에서 5승 2패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의 패배도 휴스턴과 피닉스에게 각각 3점, 6점 차로 아쉽게 졌을 뿐입니다. 현재 시카고는 코비 화이트가 완전히 팀의 중심으로 올라섰는데요. 최근 12경기 중 10경기에서 팀 내 최다 득점을 기록하며 시즌 평균 20득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또한 니콜라 부세비치가 평균 18.6득점으로 뒤를 바치고 있고, 조시 기디도 평균 14득점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특히 기디는 LA에서 트리플 더블과 함께 커리어 하이 17어시스트를 기록하였고, 최근 3점 슛 성공률도 37.9%로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어 주목해야 할 선수입니다. 현재 시카고의 키포인트는 코비 화이트와 조시 기디입니다. 화이트는 최근 절정의 득점력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공격 템포가 빠른 덴버 상대로 외곽에서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조시 기드는 트리플 더블 능력을 갖춘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공격뿐만 아니라 리딩과 3점슛까지 맡아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시카고의 전술적 포인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카고는 이번 경기에서 덴버의 골밑 수비 약화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전략입니다. 니콜라 요키치의 공백으로 골밑에서의 존재감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시카고는 부세비치를 중심으로 하이로우 게임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디와 부세비치의 2대2 플레이로 덴버의 수비를 계속해서 흔들고 부세비치의 페인트존 장악력을 극대화해야 하는데요. 또한 코비 화이트를 중심으로 빠른 템포의 트랜지션 게임이 예상됩니다. 덴버의 수비가 전환 상황에서 약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화이트와 기디 그리고 커리오스 같은 외곽 자원들이 3점 라인에서 공간을 만들어 기회를 노릴 전망입니다. 결국 외곽에서 성공적인 슈팅 퍼포먼스가 나온다면 덴버를 상대로 주도권을 쥘 수 있는 시카고입니다. 덴버는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니콜라 요키치가 발목 부상과 팔꿈치 통증으로 이번 경기 결장 예정입니다. 요키치는 덴버의 모든 지표에서 1위를 달리는 핵심 선수로 평균 29.1득점, 12.9 리바운드, 10.3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데요. 그만큼 공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덴버는 최근 백투백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2연전 두 번째 경기에서 12승 2패라는 압도적인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휴스턴과의 직전 경기에서는 116대 111 승리를 거뒀는데요. 특히 자말 머레이가 39득점을 폭발시키며 에이스 역할을 해냈습니다. 마이클 포터 주니어도 평균 18.2득점으로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고 있죠. 또 한 명의 키플레이어는 바로 러셀 웨스트브룩입니다. 골든스테이트전에서는 통산 203번째 트리플 더블을 달성하며 여전히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덴버는 머레이가 확실한 공격 옵션인데요. 휴스턴전에서 보여준 39득점처럼 이번 경기에서도 폭발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포터 주니어는 외곽과 돌파를 겸비한 선수로 요키치의 공백 속에서 많은 슛 시도를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덴버의 전술적 포인트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덴버는 요키치 없이 싸우는 만큼 자말 머레이를 중심으로 볼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전술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머레이가 탑에서 볼을 오래 끌고 가며 시카고의 수비를 끌어낸 뒤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오프 더블 무브로 3점 찬스를 노리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것입니다. 특히 포터는 코너 3점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만큼 세컨 옵션으로 큰 역할을 맡을 전망인데요. 또 하나의 키포인트는 러셀 웨스트브룩의 변칙 운영입니다. 웨스트브룩은 주전과 벤치 멤버들을 연결해주면서 기습적인 돌파와 킥의 패스를 활용하여 공격을 풀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덴버 입장에서는 경기 후반 머레이의 단독 플레이와 포터의 외곽슛, 웨스트브룩의 돌파로 승부를 보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현재 덴버가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요키치의 공백이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인데요. 이번 경기 승부 예측은 고정 댓글에 S클래스 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자, 이렇게 3월 25일에 펼쳐지는 NBA 중요 경기 분석해보았는데요. 여러분의 예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승부 예측을 남겨주세요.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베스트 픽스터 스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스베.com 링크 또는 제 채널 소개란 링크 통하여 연락주시면 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